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협회 맞습니까? 변호사 단체가 참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의변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인재 변호사와 함께 의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민변의 풀네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 의변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인데요. 네. 처음에 구상하기 전에 농업 문제를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업이요? 네. 그래서 아마 FTA 아마천이었던 것 같은데. 거긴 농변이겠네요. 그렇죠, 농변이죠. 그래서 의료 문제를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이제 포지티브하게 예.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명명을 하게 됐고요. 보건 의료에 이제 관심이 있는 변호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 보건 의료에 관한 법과 제도 개선하고 예. 또 의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변호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도 잠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더듬었습니다만 이 모임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왜 이렇게 길게 지셨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의료라는 분야를 또 선택을 했고 예.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해보자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이제 변호사 모임이라고 이렇게 길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 예. 약칭해서 의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의변하면 약간 의료운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 네. 그건 아니고 그걸 노린 거 아니십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변이 활동한 지가 꽤 오래됐죠. 네. 언제 창설을 했습니까?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준비 모임을 하고요. 예. 2008년 7월에 창립총회를 했죠. 네. 그리고 쭉 지금 11년째 순항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대표가 한 분 있고요. 네. 부대표가 4분 있고 감사가 2분 있고 또 고문이 3분 있고요. 네. 그리고 단장이 4명 있고 이사가 11명 있고요. 운영위원이 한 20분 정도 해서 집행부만 해도 한 30분 이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막강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명이 회원으로 지금 이제 실제 저희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한 23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분들이 다 의료 전문 변호사십니까? 물론 이제 의료 전문 변호사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 의료에 관심 있는 변호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대한변협의 의료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 보건 의료에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학술 단체인가요? 아니면 단체로 소송도 하고 그러십니까? 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모임을 준비할 때는 일본에 가면 의료 문제 변호인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문제 변호인단은 특정 테마가 있으면 어떤 소송 대리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벤치마킹을 했는데 네.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이게 환자 측이나 의사 측의 특정 이렇게 계층을 이렇게 편들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주로 판례 연구라든지 학술 모임 위주로 해서 약간 중립적인 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 하지 말라고 저한테 네. 말씀하셨는데 의변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채 의식도 있고요. 네. 하지만 막상 이제 또 현실적으로 동력이 안 돼서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someday 미래의 어느 날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술 연구를 또 주로 하시니까 네. 입법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또 다루시면서 네. 또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환자 안전법 같은 경우는 예. 종현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음. 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내용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측이나 환자 측이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사실은 그 의료 소송을 통해서 사실 제도화가 됐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의료 소송을 통해서 그런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계기는 많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 네. 이 의료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 네. 또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책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그 쉬운 해설 이것만 해도 참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드는군요. 네. 그 의사 출신 변호사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로스쿨도 뭐 그런 상당히 것도 많죠. 생겼고. 지금 로스쿨 도입이 되기 전에 한 30명의 의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한 해에 한 30명의 의사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 지금은 뭐 내과 전문의부터 뭐 안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전문의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의변 회원 중에도 뭐 내과 전문의도 있고 또 의사 출신들도 있고 뭐 간호사 출신, 뭐 약사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예. 상당한 그 전문지성 집단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저 의원 그 의변 회원들 전문성도 상당히 높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요. 뭐 이제 뭐 전문의 정도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일반의 정도의 어떤 의학적 지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서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이 케이스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의사 출신 변호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좀 직접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자님께서는 의사 자격증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의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와 네. 아니면 의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우리가 의료 사고를 대리를 맡겨야 한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의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나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18년째 이 의료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사 출신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비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료 소송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많은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나왔지만 네. 여전히 이 환자 측 입장에서 그런 환자 측의 어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네. 그 의사의 과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의료 소송이 반드시 의사 출신들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얼마나 건전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런 의사의 어떤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이제 의사 출신이 아니지만 네. 의료 소송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입장, 그 접근하는 입장,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그 제가 다른 이제 의료 전문 변호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의료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피해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도 상당히 그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건에 대한 해결보다 이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치유를 해주고 네.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고 이런 부분도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것은 의사 자격증과는 또 별도로 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은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많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를 겪고 어떤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법률가를 찾아가고
그 상담 과정에서 많이 좌절을 겪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률 상담 플러스 심리 상담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피해자들의 어떤 응어리진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변호사들한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변호사들 역시 그걸 그대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으면 네. 자기도 그 탈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걸 또 풀어낼 수 있는 또 힘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막연히 의사 출신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명감이나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예. 변호사라면 네. 오히려 저는 의료 소송에 더 적격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소송은 변호사에게. 네. 예, 알겠습니다. 의료 사건 나면은 잘 합의라든지 중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바로 소송인데 네. 이게 다 소송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법률 격언 중에 네. 제악의 화해가 재상의 판결보다 낫다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의료 소송 영역이 가장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나 중재, 화해로 분쟁을 종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고요. 네. 소송은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맡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고 측인 환자는 이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다. 네. 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병원 측과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절차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환자 측이든 의사 측이든 양쪽을 다 승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제도가 지금 한국소비자원도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있고 뭐 보험회사도 있지만 네. 그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시스템이 좀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소송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을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말씀하시죠.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걸 위한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아마 이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네. 그 의료 사고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의변이 창설되고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네. 우리나라 보면 의료 정책이라든지 네. 또 대형 의료 사건들 네. 이럴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네. 내주지 않겠는가. 네. 의사란 전문 집단을 또 견제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런 목소리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네. 저희들도 부족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 인보사 사태랑 뭐 스텐트 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성명서를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명서를 발표까지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토론을 치열하게 해야 됐고요. 네.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저희가 이제 어떤 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 뒷부분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동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시면 이 문제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어려운 공부를 하시면서 네. 왜 또 어려운 분야의 전문성을 두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배경이라든지 계기가 있을까요? 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 이제 어떤 제 의지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뭐 커다란 네.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제 뭐 인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예.
아무래도 맨 처음 직장을 간 곳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 소송을 많이 하는 네. 그 변호사님에서 이렇게 한 4년, 3년 6개월 정도 예. 이렇게 수습을 받고 예. 또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후에 제가 그 변호사로서 개업을 했을 때 네. 의뢰인들이 저 사무실에서 있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좀 더 의료 소송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예. 기대를 갖고 저를 이제 찾아주셨고 예. 저는 그 의뢰인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보이지 않게 뭐 차트를 보는 법도 공부를 하고 예.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판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전문 지식을 이렇게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려운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의료사고 의비원 이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별도로 또 대학을 또 다시 다니고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대 보건대학원하고 고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이렇게 수료를 네. 했는데 뭐 그런 과정을 수료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의료인과의 또 교류를 넓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어떤 케이스 하나하나에 있어서 네.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면 네. 그때는 아마 의료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인보사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의변에서는 인보사 사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게 특정 어떤 제약회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특정 제약회사와 또 그 제약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의 예. 어떤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만약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아마 좀 더 식약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누군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이런 게 아마 삼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법률적 모니터링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의료 소송과 관련해서 여쭙다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것도 이름이 길군요.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 이제 조정 신청을 하면 네. 일단 먼저 감정을 해주고요. 감정을 하고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까지 해주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네,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은 그 중재위원들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감정부가 있고요. 그 감정부는 이제 뭐 내과부터 해서 뭐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쭉 다 있고 예. 하나의 감정부에는 상임 감정위원 한 분하고 네. 외부 감정위원, 비상임 감정위원, 의료인 출신, 그다음에 예. 검사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변호사 한 분 이렇게 5명이 그 감정부 회의를 구성해서 감정부 회의를 연 다음에 감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역 검사도 그 네.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중재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4개월 안에 감정서와 조정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빠르군요. 훨씬 빠르죠. 그리고 효력도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기구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이다 보니까 조정은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감정서에 의사적 과실이 인정이 되는 감정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병원 측에서 우리는 뭐 인정할 수 없다 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조정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네. 환자 측에서는 그 조정을 받아들이려면 약간 울며 계좌 먹는 식으로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 조정 중재가 성립이 되면 네, 판결하고 같은 효력을 똑같습니다. 가지게 대법원 되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판결. 네. 만약에 이걸 승복하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방법은 없습니까? 결국은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또 제기해.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는 중재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결론을 받지 못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음, 합의를 했는데 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 음. 그러면 다시 법원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안 됩니까? 그 합의 조정이 됐을 때는 그 네. 자체로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종국적으로.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서로 합의는 아니지만 일종의 강제 조정식으로 했을 때는 이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랬을 때는 강제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안 돼서 불성립되면 그때는 이제 재판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주 유익한 제도 같은데 잘 네. 그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고요. 아하.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게시라 그래서 병원 측이 내가 조정 절차에 불복하더라도 그대로 자동적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망 사건들은 지금 중재원으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네. 의변은 상담 안 하시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장래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네. 의변 산하에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예.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그런 상담 기구도 만들 생각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송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소송 구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의료 소송이라는 게 1년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에 따른 또 아웃풋 결과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소송 구조를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동력이 되는 시점에 예. 아마 소송 구조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과 의료 문제,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는 네.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변 회장 이인재 변호사였습니다.